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개념 체크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문제를 이미 풀었어야 돼요. 문제를 풀고 나서 이 영상을 보는 게 사실 좋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자, 여기 첫 번째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첫 번째, 햇빛이나 백일전구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무엇이 관찰된다? 무엇이 관찰될까요? 아시나요? 네, 햇빛이나 백일전구 나오자마자 그 빛은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즉 분광기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답은 뭐라고요? 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쓰면 됩니다. 밑에 답이 사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풀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가시광선에서 빛이 무엇이 다르면 색이 다르게 보인다. 무엇이 다르면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빛이 이렇게 바로 파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 간격이 이게 파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그쵸?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자, 여기 파장이 이쪽은 짧죠? 이쪽은 파장이 짧고 이쪽은 파장이 깁니다. 자, 파장이 짧은 쪽, 여기가 뭐예요? 맞습니다. 파란색 계열이고요. 보라색.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자, 여기가 빨간색 계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의 바깥선이 뭐예요? 자외선이고요. 이쪽의 바깥에는 바로 적외선이라고 그랬죠. 자, 어쨌든 가시광선에서 빛의 무엇이 다르면 색이 다르게 보일까요? 예, 맞습니다. 파장이 다르면 색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번 답은 파장입니다. 파장. 자, 이제 3번을 보죠. 연속 스펙트럼에 나타난 검은 선을 흡수선이라고 하며 이 검은 선이 나타낸 스펙트럼을 뭐라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우리 이렇게 있으면 우리 여기에 검은 선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물론 나머지는 이렇게 빨간색, 파란보 이렇게 다 있고요. 자, 이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연소 스펙트럼이 왔는데 여기가 없어졌다. 여기를 누군가가 흡수했단 말이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선은 선인데 흡수된 선이죠. 자, 이러한 흡수된 선이 나타나는 검은색이 나타나는 이 스펙트럼을 뭐라 할까요? 네, 선 스펙트럼은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 스펙트럼이요, 흡수 스펙트럼이요. 맞습니다.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우리가 흡수된 선이 나타났다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흡수 스펙트럼은 빛이 무엇의 기치를 통과할 때 생기며 방출 스펙트럼은 무엇의 기치를 방출하는 빛에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뭘까요? 네, 흡수. 자, 흡수를 하려면 저온이겠어요? 고온이겠어요? 맞습니다. 흡수를 하려면 자기 자신은 저온이어야겠죠? 그래서 저온. 그리고요, 방출은요? 그렇습니다. 고온이겠죠? 고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빛을 내는 물체가 관측자에 접근할 때 빛 파장이 짧아져서 관측되는 현상을 뭐라 할까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자동차가 마치 가까이 오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잠깐만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사람 있어요. 네, 자동차요. 자, 자동차가 가까이 와요. 그러면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짧아진다 라고 돼 있고요. 이 자동차가 멀어지면요. 자,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길어진다 라고 돼 있죠. 물론 자동차는 이렇게 가고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빛을 내는 물체, 여기서 빛을 내는 물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은하일 수도 있죠. 아니면 별일 수도 있고요. 자, 이게 가까이 오면 똑같이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이걸로 배웠을 텐데 우리 은하 있잖아요. 외부 은하. 외부 은하에서 빛이 나오죠. 왜냐하면 별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장이 짧고, 자, 외부 은하가 갈 때는 어떻게 된다? 파장이 길어진다. 똑같아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은데 이거는 음파고요. 밑에 거 뭐라고요? 전자기파라고 그랬죠? 전자기파. 즉 빛입니다. 음파든 전자기파든 파동이기 때문에 둘 다 파동의 성질로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접근할 때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는 거, 이거 둘 다 도플러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접근할 때 어쨌든, 자, 그런데 특히 빛의 파장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된다? 짧아져서 관측되는 현상. 여러분, 파장이 굉장히 이렇게 짧아지면 어때요? 자, 파란색이에요? 아니면은 빨간색 쪽으로 가요? 네, 파란색 쪽으로 가죠? 예, 짧은 파장은 가시광선 영역대 중에서 파란색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청색에 가까워진다 해서 이걸 뭐라 한다? 맞습니다. 이걸 청색 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 멀어지면 이게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죠?
멀어지면요. 사람이 여기 있을 때요. 그렇죠. 가까워지면 이게 스프링이 뭐야 압축되듯이 파장이 짧아지고 이거를 우리가 색깔로서 말하면 이건 청색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죠. 이거는 적색이죠. 그래서 빛을 내는 물체가 관측자로부터 즉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 파장이 어떻게 되고 길어지고 이거를 우리가 적색 쪽으로 정지일 때보다는 적색 쪽으로 간다 해서 이거를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둘 다 도플러 효과는 맞아요. 그런데 특히 빛에서 가까워질 때를 도플러 효과 중에서 청색 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멀어질 때를 우리가 적색 편이라고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뭐죠?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되었다는 이론 뭐예요? 네, 맞아요. 바로 빅뱅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대폭발 우주론도 맞아요. 빅뱅 우주론 또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맞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7번. 빅뱅 후 약 3분이 되었을 때 3분.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했죠? 몇 분? 3분. 자, 3분 되었을 때 여러분 외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바로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요. 이렇게 돼서 수소 원자핵, 뭐 양성자 하나는 이거는 수소 원자핵은 뭐랑 같다? 양성자랑 같다라고 했죠. 왜냐면 요거니까. 맞죠? 자, 그래서 수소 원자핵 또는 양성자와 그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몇 대면 3분일 때 맞습니다. 몇 대면? 3대 1입니다. 수소가 3. 수소가 3. 수소가 3입니다. 헬륨이 3이 아니에요. 수소! CO 있네요. 소도 있네. 그리고 3일 때 COC 있네. 그러니까 3이 수소겠지라고 외우면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제. 자, 밑에 보죠. 자, OX 문제네요.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빨간 빛은 파란 빛보다 파장이 짧다. 짧아요? 짧아요? 아니죠. 자,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파란색은 파장이 짧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빨간 빛은 오히려 어떻다? 길다. 같은 원소에 만들어진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에서 흡수성과 방출성의 파장은 같다. 이 말이 뭐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죠? 같은 원소란 게 중요합니다. 무슨 원소요? 같은 원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뭘 배웠나요? 아이고 잠깐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런데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여기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빨주, 노초, 파란보가 다 있어요. 예, 파란보. 그런데 여기만 흡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방출 스펙트럼은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만, 어느 부분만? 이 부분만 이렇게 있고, 여기도 무슨 부분만? 이 부분만 있고, 여기는요, 이 부분만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검은색이죠. 자,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죠. 이 선이 방출된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둘 다 선 스펙트럼은 맞아요. 어쨌든 둘 다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같은 원소에서는 바로 선의 위치가 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번의 답 맞나요? 같은 원소에 의해 만들어진 같은 원소요.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흡수선과 방출선의 파장 같다. 위치가 같으니까 그 말은 파장이 같단 말이죠. 그쵸? 그쵸?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게 같아요. 같은데 요건 뭘 나타낸다?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바로 파장이 짧은지 먼지 긴지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같은 위치란 건 뭐예요? 같은 위치란 건 파장이 같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알겠죠? 같은 원소는 결국 위치가 같고 이 위치가 같다는 건 파장으로서 말하면 파장이 같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맞아 틀어요. 맞죠? 동그라미. 자, 다음 넘어갈게요. 한번 보죠.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별의 구성 물질뿐만 아니라 운동 상태에 대한 정보까지도 얻을 수 있다. 맞나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별빛, 자, 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빛을 낸다 그랬죠? 이 빛을 내요. 이걸 물론 이거 자, 프리즘을 통해서 뭘 통해서? 네, 프리즘을 통해서 하면 물론 여기서 뭘 관찰했어요? 맞아요. 바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죠. 스펙트럼. 그쵸? 빛이 이렇게 별에서부터 오면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펙트럼은 분명히 이제 선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죠. 원소가 다르면 선의 종류가 다르니까요. 자, 이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스펙트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별이 예를 들어서 멀어져 봐요. 이게 뭘 한다? 얘가 멀어져 봐요. 멀어지면 실제 스펙트럼보다 정지했을 때보다 얘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가 파장이 어떻게 된다? 멀어지면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그랬죠. 파장이 길어져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난다 그랬죠? 바로 적색 편이가 난다 그랬죠? 즉 스펙트럼의 이 선 자체가 간격을 똑같은데 바로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즉 이걸 통해서 별이 어느 쪽으로 운동하는지, 즉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이러한 별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있죠. 운동 상태란 건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정지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다고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원소 종류를 알 수 있고요. 또 같은 원소더라도 별의 움직임에 따라 그 위치가 바로 적색인지 아니면 청색 쪽으로 가는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별의 운동 상태를 알 수 있죠.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바로 얘는 얻을 수 있다. 맞네요. 동그라미.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물질이 방출하는 빛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번. 관측자가 관측하는 빛의 파장이 원래 빛의 파장보다 길어지면 멀어지는 현상이고, 이건 뭐예요? 청색이 아니라 무슨 편이다? 맞습니다. 적색 쪽으로 하죠. 적색이 파장이 긴 쪽이니까요. 그래서 청색이 아니에요. 적색이요. 한마디로 얘는 틀렸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은하가 멀어지고 있으면 은하의 스펙트럼은, 은하에서도 어떤 스펙트럼이 오겠죠? 이 은하에서 오는, 은하는 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오는 뭐는, 네, 빛을, 프리즘을 통과한 이 스펙트럼은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 맞나요? 틀리나요? 자, 이걸 통해서 했는데 이게 약간 어느 쪽으로? 적색 쪽으로. 무슨 쪽으로?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 적색 편이 맞죠? 왜냐하면 멀어지니까 얘도 똑같이 바로 파장이 어때요? 길어지니까 얘도 적색 편이가 맞네요. 이게 맞아요. 동그라미. 오케이? 자, 이제 3번 볼게요. 3번 보면 대부분의 외부 은하에서는 스펙트럼이 청색 편이가 아니라 무슨 편이가 일어난다고요? 무슨 편이가? 네, 바로 다 멀어지니까, 은하가 서로 멀어지니까 바로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 이걸 누가 발견했다고요? 맞습니다. 허블이 발견했죠. 그래서 청색 편이가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아주 커다란 증거가 된다고 했고요. 넘어가죠. 문제 쉽죠? 자, 4번. 적색 편이가 크게 일어날수록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 맞죠? 이게 바로 무슨 법칙? 허블 법칙. 멀어질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먼 은하일수록. 자, 세 번째.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현하시오.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맞죠? 허블 법칙 뭐예요? 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왜냐하면 적색 편이가 더 심하기 때문에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이다. 우주 배경 복사 최초로 나온 건 언제요? 몇 년 후에요? 빅뱅 후 38만 년 후죠. 빅뱅 후 38만 년 후에요. 알겠죠? 이때 최초로 원자가 생기면서 이제 빛이 일자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고요. 이때 3000켈빈계, 지금 138억 년에는 몇 켈빈이요? 2.7켈빈으로 남는다라는 걸 우리가 했죠. 동그라미. 4번.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자, 빅뱅 후 우주에서 가장 먼저 생성된 물질. 자, 물질의 최소 단위 뭐라고요? 기본 입자 뭐라고요? 맞습니다. 기억나나요? 물질은 무엇으로 돼 있나요? 바로 원자. 원자는 무엇으로 돼 있나요? 두 가지인 전자와 원자핵. 원자핵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자, 무엇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뭘로 돼 있다? 바로 쿼크. 뭐? 쿼크. 쿼크. 얘도 쿼크. 쿼크. 자, 그러면 결국 전자와 쿼크가 가장 작은 단위고, 이것이 바로 무슨 입자? 기본 입자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들어줄 땐 우리는 지금 쪼갰잖아요. 바위돌 쪽에서 자갈돌 쪽에서 모래알 쪽에서 흙, 뭐 이렇게. 자, 그런데 아무튼 쪼갰는데 생성되는 거 오히려 반대 과정이라고 했죠. 빅뱅 후 생성될 땐 누구부터 생성되겠어요? 바로 전자와 쿼크. 그래서 이걸 기본 입자라고 한다. 맞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성된 물질은 전자와 쿼크의 기본 입자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넘어가죠. 자, 그러면 양성자는 전자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나요?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자, 왜 아닐까요? 양성자는 무엇이 모인 거예요? 맞죠? 양성자는 바로 쿼크가 모인 거죠. 쿼크 3개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전자보다 먼저 생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자와 뭐가 먼저 생겼어요? 쿼크가 먼저 생겼어요. 어디서부터요? 빛으로부터 생겼죠. 이렇게 빛으로부터 전자와 쿼크가 생겼고요. 이 쿼크가 3개 모여서 뭐가 됐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고요. 얘네가 뭉쳐서 바로 핵이 됐고요. 바로 전자와 핵이 뭉쳐서 원자가 됐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자가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의 질량보다 크다. 맞나요? 자, 이거 갑자기 이상한. 자, 실제로 자, 세 번째 거. 중성자와 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해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자, 실제로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질량이 약간 더 큽니다. 맞아요. 이 문제가 갑자기 나와서 여러분 당황했을 텐데 외워주세요. 자, 중성자가 약간 더 어떻다? 그렇습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약간 더 질량이 어떻다?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이제 중성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전하량이 0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을 우리가 무거울 중을 외울 때는 그냥 무거울 중. 누구보다 무겁다? 양성자보다 무거웠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물론 무거울 중의 중은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외울 때는 그냥 무거울 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된단 말이죠. 양성자보다 아주 약간 무거워요. 그런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비슷하죠.
자, 원자가 처음 생성된 것은 빅뱅 후 약 3분이 지나서이다. 3분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3분과 38만 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원자는 언제 생긴다? 38만 년 후에 3분일 땐 뭐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헬륨 원자핵이요. 더 나아가 볼까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쳐져?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맞죠?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고요. 38만 년 뒤에 최초로 뭐가 됐다?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온다. 그래서 3분과 38만 년은 굉장히 중요해요. 증거로서도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증거가 하나가 더 있죠. 뭐였죠? 맞아요. 바로 허블 법칙 적색편이죠. 자, 이제 내신 기초 문제입니다. 페이지 18쪽을 보세요. 페이지 18쪽이요. 자, 첫 번째. 자, 이것도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 좋아요. 알겠죠? 자, 풀었다고 치고 같이 한번 보죠. 1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마이크로파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다. 자, 여기 내용이 많은데요. 답이 뭘까요? 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답은 두구두구두구. 자, 한번 같이 보죠. 자,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래요. 마이크로파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다. 아니죠. 자, 우리 빛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살펴볼까요? 빛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자, 가운데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할게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이라는 뜻은 그렇죠. 볼시 보이는 게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가시광선에 우리가 이쪽을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쪽을 빨간색으로 하고요. 이쪽을 보라색으로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보라색의 이 바깥쪽을 자색의 바깥쪽이니까 여기가 무슨 선? 네, 자외선. 자, 적색의 바깥쪽은요. 맞아요. 적외선. 그리고요. 적외선보다 더 그런 거 마이크로파. 자, 마이크로파보다 더 그런 건 전파.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자, 그리고 자외선보다 더 그런 건 뭐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X선이죠. X선보다 더 심한 거 한 대 맞으면 꽥. 자, 바로 감마선입니다. 감마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보라색하고 빨간색 어떤 게 더 파장이 짧아요? 맞습니다. 파장이 이쪽이 더 짧다 그랬죠? 이쪽이 파장이 더 어떻다? 파장이 더 짧다. 그래서 여기가 파장이 제일 짧고 이렇게 갈수록 파장이 점점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라고 한다 그랬죠? 자, 여기가 이게 파장이라고 했고요. 파장이 길고 파장 긴. 여긴 파장이 어떻고? 파장 짧음. 입니다. 짧음. 자, 그러면 감마선이 파장이 가장 짧죠? 에너지가 가장 어때요? 에너지가 가장 크죠? 에너지가 큼. 그래서 감마선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파는 에너지가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에너지 작은 거 뭐 라디오파 이런 거 에너지 약합니다. 별로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자, 그러면 자, 마이크로파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다. 마이크로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우리 전자레인지에 쓰는 마이크로파는 그렇죠. 가시광선보다 어때요? 파장이 짧은 게 아니라 파장이 어때요? 길다라고 바꿔주세요. 파장이 더 길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길죠? 맞죠? 가시광선보다.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자,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자, 이거 지우고. 자,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붉은색 빛은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짧다. 붉은색이 파장이 어때요? 더. 그렇죠? 길다. 그러니까 짧다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길다. 자, 그런 다음에요. 스펙트럼 중간에 검은색이 위치해. 검은색 흡수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검은색 빛을 방출한 게 아니죠. 방출 자체도 아니고 뭐 검은색을 나타낸 것도 아니에요. 물체가 뭐 한다? 흡수했어요. 그런데 이 물체는 온도 자체가 저온이겠어요? 고온이겠어요? 맞습니다. 저온이니까 어떤 열 같은 걸 빛을 흡수하겠죠. 그래서 저온 물체예요. 저온 물체가 바로 빛의 일부를 흡수해서 그쪽이 바로 검은색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했죠. 자, 왜 흡수한다고요? 저온의 물체는 자, 여기가 원자핵이라고 하면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전자가 가장 아래에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깥 궤도로 전자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맞죠? 이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뭘 흡수해야 된다? 에너지. 흡수.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이게 스펙트럼. 이게 뭐라고요? 스펙트럼.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이게 에너지띠잖아요. 이게 무슨 띠? 에너지띠예요. 왜요? 사실 이건 파장이라고 봐도 된다 그랬죠? 파장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파장이라고 봐도 되는데 에너지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에너지가 같아요? 다 달라요? 다르죠? 파장이 다른 만큼 에너지도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에너지를 흡수한다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는 이만큼의 에너지만 흡수하겠죠? 그게 바로 여기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만 흡수한다고요. 여기만. 이 에너지, 이 전체 에너지, 이 파장 이만큼 중에서 바로 여기만 흡수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데는 색깔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만 흡수되는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거죠. 물론 여기 이렇게 해서 처음 궤도가 아니라 흡수해서 두 번째 이렇게 해도 갈 수 있겠죠. 그럼 어때요? 더 많은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죠. 그건 여기 영역대가 아니라 바로 여기쯤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흡수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던 애가 내려온다라고 보세요. 내려오면은 뭐예요? 그렇죠. 방출이 일어나죠. 에너지띠 중에서 여기에서 방출이 일어나죠. 그리고요, 여기서 내려온다라고 보면은 여기서 방출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스펙트럼? 색깔로 다시 쓸게요. 여기서 방출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고, 처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려면 얘는 고온이겠어요, 저온이겠어요? 고온 물체예요. 그쵸? 올라가 있는 게 내려올 땐 방출이고요. 이렇게 처음에 올라가 있으려면 고온 물체여야 되고, 오히려 내려가 있는 게 올라가는 처음이었으면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고,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내려와 있던 게 올라가는 거였다. 그래서 이게 각각 여기에 해당한다. 얘는 여기에 해당한다. 알겠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 물체랑 관계 있고요. 방출 스펙트럼은, 그렇죠,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 물체랑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간격은 어때요? 간격은 같죠? 간격은 같기 때문에 바로 요 위치가 서로 같은 거예요. 방출이든 흡수든 이 위치가 어떻다? 같다. 왜냐하면 이 간격은 같기 때문에. 얘는 흡수하면서 올라간 거고 얘는 방출하면서 내려온 거니까 그 에너지의 값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 아무튼 자, 너무 길게 설명했나요? 할 거 많은데. 자, 이렇게 봤고요. 아무튼 검은색 띠가 나온 거 흡수 스펙트럼이죠.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온도는 어떻다? 그렇죠. 저온 물체가 흡수했어요. 원자적으로 말하면 원자의 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궤도가 올라갔다. 아까 그 에너지 준위 또는 에너지 전자 궤도가 전자 궤도라고 그래요. 전자 궤도 올라감 이거예요. 그렇죠. 원자 핵에서 자, 여기 있던 전자가 흡수해서 이만큼 올라갔죠. 그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저온 물체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검은색 백열전구 나오자마자 얘는 뭐예요? 연소 스펙트럼이죠. 그러면 연소 스펙트럼, 그 나온 빛을 분광기로 보면 연속인데요. 그걸 관찰하면 검은색의 중간중간 밝은색 아니죠.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도 맞다, 틀리다,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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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자,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을 차가운 기체, 저온 기체죠. 그렇죠. 백열전구는 뭐예요? 맞습니다. 연속이죠. 연속 스펙트럼에서 차가운 물체, 저온 물체를 통과시키면, 그렇죠, 전자가 올라갈 때 흡수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연소 스펙트럼 중간중간에 뭐가 나타난다? 검은색 선이 나타나요. 연소 스펙트럼 중간중간에 검은색 선이 나타난다. 흡수된 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선 스펙트럼에 해당하죠. 네,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자세하는데요. 답은 5번입니다. 2번, 원소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원소 무슨 뜻이에요? 원소라는 거는, 네, 맞습니다, 원자의 종류죠. 예를 들어 원소가 뭐가 있어요? 네, 수소, 헬륨 뭐 이런 게 다 원소입니다. 자, 그러면 연소 스펙트럼에 나타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 원자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궤도 또는 에너지 준위 이렇게 도는데, 얘가, 네, 이거, 자, 이렇게 도는데, 자, 얘가 이렇게 흡수할 때 올라가고 또는 흡수됐던 게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바로 선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연소 스펙트럼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두 번째, 스펙트럼의 개수는 원자 번호 같다. 그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 번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수소, 수소 스펙트럼이, 수소가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참고적으로. 자, 스펙트럼이 원자 번호는 참고로 알아주세요. 원자 번호는 바로 양성자 개수랑 같아요. 뭐랑 같다? 양성자 개수. 수소는 원자 번호가 1이거든요. 왜냐하면 양성자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수소가 원자 번호가 1인데 선 스펙트럼이 하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됩니다. 틀렸어요. 자, 이제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굵기는 모두 같아요. 같나요? 네, 같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자, 이제 원소마다 스펙트럼 선의 위치는 다르지만 개수는 같다. 개수도 다릅니다. 그렇죠. 이 궤도 자체가 엄청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전자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다릅니다. 결국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다 어때요? 틀리네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볼게요.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검은 선과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밝은 선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난다. 맞죠? 왜냐하면 둘 다 뭐예요? 둘 다 수소잖아요. 같은 원소죠. 같은 원소일 때는 항상 이렇게 했듯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있으면, 그렇죠, 흡수되는 선과 아니면 방출되는 이 선의 뭐는, 그렇죠, 위치는 같다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이 위치 자체가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핵이 있을 때 바로 전자가 도는 바로 이 간격에 해당하니까요. 이 간격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동일한 위치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이번에 답은 5번입니다. 3.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같이 한번 볼게요. 기억, 외부 은하가 지구에 접근할 때는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나타나고 지구에서 멀어질 때는 방출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스펙트럼에 흡수선과 방출선이 나오는 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네, 둘 다 선 스펙트럼인데요. 이 선 스펙트럼은
바로 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또는 물질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러한 원소가 저온일 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고온일 때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죠. 즉 흡수선과 방출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같은 원소일 때는 그 위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외부 은하가 지구에 접근할 때 또는 지구에 멀을 때 이런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선 스펙트럼과는 관련이 없죠. 예, 이렇게 흡수선과 방출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외부 은하가 지구에 접근할 때 또는 지구에서 멀을 때 이건 뭐랑 관계있죠? 맞습니다. 지구에 접근할 때는 바로 청색 편이, 도플러 효과 중에서 파장이 짧아지면서 일어나는 청색 편이랑 관계가 있고요. 지구에서 멀을 때는 파장이 길어지는 바로 적색 편이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바로 외부 은하가 이렇게 지구에 접근할 때와 또는 멀어질 때랑 흡수선과 방출선은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틀린 게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을 때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특정한 빛의 파장만 길어져서 관측되는 현상을 적색편이라고 한다. 자, 왠지 그럴듯하죠. 우리가 적색편이란 것은 자, 외부 은하가 이렇게 외부 은하가 멀어질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적색 편이 멀어질 때는요. 그렇죠. 파장이 어때서 길어졌어요. 그런데 그럼 이거 맞는 거네요.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을 때 적색 편이가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특정한 빛의 파장만 그래요? 그렇지 않죠. 특정한 빛의 파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틀렸어요. 특정한 빛의 파장이 아니라 이게 틀렸고 바로 모든 빛의 파장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전체적으로 길어지는 거지 어떤 하나의 파장만 길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관측됐다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좀 더 적색이고 적색 쪽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적색 편이니까 이러한 선 스펙트럼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거? 예, 좀 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만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이동할 때는 얘도 같이 이동한다고요. 얘가 이렇게 이동하듯이 얘도 같이 이렇게 이동해야 된다고요. 즉 여기서 여기의 폭은 항상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동을 안 했다? 이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 어떤 특정 빛의 파장만 이동한 게 아니라 모든 빛의 파장이 전체적으로 적색 쪽으로 이동했다. 이게 적색 편입니다. 자, 적색 편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은 맞아 틀려서 네, 교묘하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만 이러면 거의 다 틀리죠. 실제로 모든 빛의 파장이 전체적으로 적색 편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도 보다 틀렸어요. 자, 굉장히 함정이죠. 자, 적색 편이가 작게 나타나는 은하보다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나는 은하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그렇죠. 작게 나타나는 은하보다 크게 나타나는, 즉 적색 편이가 이게 좀 더 커지면 그 말은 뭐예요? 더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파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기 때문이죠. 이게 허블 법칙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즉 3번입니다. 허블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어.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은하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맞나요? 네, 맞죠. 적색 편을 통해서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점점 뭐 하고 있다? 네,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이 말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랬고요. 또 결국은 지금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거는 예전에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커다란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허블 법칙.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 크게 나타난다. 그렇죠. 멀리 나타날수록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나요. 다른 말로 하면 더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디귿은요. 우주는 우리 은하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은하로부터 가까운 거는 좀 더 멀어지는데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은하는 좀 더 빨리 멀어진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있는 건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게 어디로부터?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는 게 좀 더 빨리 멀어진다. 그러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인가? 이게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 은하는 마치 가만히 있고 나머지만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허블이 이거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풍선에 비유한 거예요. 뭐에 비유했다? 바로 여기서 보듯이 이 풍선에 비유했다고요. 이 풍선에서 보면 은하 길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것만 우리 은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은하를 중심으로 어때요? 가까운 것보다 먼 게 더 빨리 멀어진다. 즉 이것보다는 바로 이게 더 빨리 멀어지죠. 실제로 얘가 더 빨리 멀어져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건 다 풍선이라는 표면이죠. 표면. 이해돼요?
표면에 마치 풍선이라는 표면 위에 은하라는 점이 찍혀 있듯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풍선이라는 표면에 은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표면의 중심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면의 중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하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있다, 없다? 없다. 우주의 중심은 없어요. 마치 이 표면 위에 은하가 박혀 있듯이 이 은하에서 어느 점을 잡아도 그 은하로부터 다들 멀어지게 되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은하를 잡아도 그로부터 멀어진다. 이거는 표면에만 있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란 건 없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음이요. 5번.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뭘까요? 가모.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다. 맞죠? 가모란 사람은 바로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습니다. 우주는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되었다. 맞습니다. 한 점에서 아주 뜨거운 고온과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대폭발로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요. 대폭발 이후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졌다. 왜 그럴까요? 네, 우주가 점점 팽창했기 때문에 우주가 점에서부터 팽창했기 때문에 그 온도는 낮을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빨간색 점을 칠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10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빨갛죠? 여기다가 10번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정도네요. 여기다 10번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요? 같은 10번. 즉, 열의 양은 같지만 팽창을 할수록 점점 색깔이 옅어지죠. 색이 옅어지듯이 열이 옅어지는 거죠. 즉 이쪽으로 갈수록 팽창을 하기 때문에 색깔이 옅어지듯이 바로 열도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저온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열의 양이 지금 일정하니까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바로 열의 양이 일정한데 팽창해서 색이 마치 옅어지는 것처럼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주 초기에 방출된 빛의 파장이 점점 길어졌다. 그렇죠. 빛의 파장이 길어졌어요. 빛의 파장이 길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도가 어떻게 됐다?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말과 같아요. 네, 알겠죠? 그래서 초기에 방출된 게 몇 켈빈이었어요? 3000켈빈이었죠? 3000켈빈짜리가 지금은 온도가 낮아져서 2.7켈빈 됐죠. 물론 온도가 낮아진 이유는 바로 팽창을 했기 때문이죠. 자, 우주의 크기는 커지지만 우주의 밀도는 일정하다. 밀도가 일정한가요? 아니죠. 우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점점 어때요? 밀도가 점점 작아지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갈수록 뭐가 하고 팽창을 하고, 즉 공간은 커지고요. 밀도는 작아지고, 이게 작을 숫자예요. 그리고요,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온도도 작아지고, 저온이 되고, 알겠죠? 밀도도 작아지고, 온도도 작아지고, 팽창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6번을 볼게요. 그림은 빅뱅 직후에 일어난 헬륨 핵의 생성 과정이다.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죠? 몇 분? 맞습니다. 바로 빅뱅 후 3분. 3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3대 1이란 거 알았죠? 수소가 3, 헬륨이 1. 원자핵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바로. 자, P는 바로 프로톤, 양성자고요. N은 중성자입니다. A는 중소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죠. 이게 약간 잘렸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우선 이게 P하고 N이 있네요. 다시 말하면 P라는 건 플러스 양성자라고 그랬죠. 그리고요, N은 뉴트론,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맞습니다. 이걸 중수소라 한다 그랬죠. 중수소 원자핵이요. 중수소 이럴 때도 있어요. 원자핵이란 말을 안 쓰고요. 자, 이거는 뭐요? 중성자. 부딪혔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PN에서 N이 부딪혔으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뭐요?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P라는 거 우리가 양성자라고 했죠. 그런데 양성자 하나만 있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요? 수소예요. 그럼 이건 중수소. 얘는 무슨 수소일까요? 네, N은 두 개 있고 P가 하나가 있으니까 어쨌든 얘도 수소인데 무슨 수소예요? 네, 삼중수소죠. 삼중수소고요. 바로 얘가 삼중수소라고요. 여기에다가 P 뭐예요? 플러스죠. 이 플러스가 이제 온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A는 중수소야. 맞나요?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B는 질량수가 3인 헬륨이다. 자, 이거 헬륨인가요? P가 하나잖아요. 즉 플러스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중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헬륨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소라고요. 수소 중에서도 삼중수소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헬륨이다. 아니에요. 답은 2번이네요. 질량수가 3인 건 맞죠? 왜냐하면 이 동그라미가 몇 개니까 3개니까 3인 건 맞아요. 질량수라는 게 뭐라 그랬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죠. 중성자 수 합이에요. 양성자 몇 개, 한 개에다가 중성자 두 개니까 바로 3 맞습니다.
하지만 헬륨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요. 이것 때문에. 3은 맞지만 헬륨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일어난다. 맞죠? 제가 3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기에서 수소 원자과 헬륨 원자의 질량이 3대1 맞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맞아요. 자, 이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수소 원자핵은 그 전에 만들어졌고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졌고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몇만 년에 38만 년에 바로 전자가 여기 갇힌다 그랬죠. 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자, 오늘날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 대부분 언제 만들었다? 이 시기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원자핵이 여기서는 원자핵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답은 2번. 자, 이제 우리가 실력 형성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이고요. 그 앞에 있는 19페이지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건 나중에 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할 겁니다. 지금 2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요. 우선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1. 그림은 수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죠. 자, 우선 자,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뒤에 이렇게 선이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네, 선 스펙트럼이죠.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흡수일까요? 방출 스펙트럼일까요? 네, 선 자체가 검은색이 아니죠. 색깔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방출한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고온이기 때문입니다. 고온이고요. 그리고요, 고온의 기체이고요. 자, 이걸 원자적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곳을 도는데요. 고온일 때는 궤도가 이렇게 궤도 뚫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위쪽에 있다고 그랬죠. 애초에 고온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내려올 때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빛을 내게 됩니다. 이 빛이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게 여기에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빛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이런 빛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출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흡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반대로 어떻게 나온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띠가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같은 색의 띠가 나오고요. 같은 위치에 띠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무슨 스펙트럼이요? 네, 위에 있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고 밑에 있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겠죠. 흡수 스펙트럼은 똑같은 선이지만 이때 이 선은 검은색에 해당한다 라고 했죠. 물론 나머지는 다 무슨 색이요? 여기는 색깔이 있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종이 또 치네요. 좀 있으면 종이 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A와 B는 모두 가시광선 영역의 전자기파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전자기파란 건 선생님이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이래요. 가시광선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보이는 게 가능한 거, 사람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란보, 이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A나 B 어때요? 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시광선 영역대가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가시광선 영역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빨이에요. 빨강. 자, 빨간색의 바깥쪽 여기가 뭘까요? 맞습니다. 적외선입니다. 물론 적외선 바깥에는 또 마이크로파 그리고 전파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반대는 뭘까요? 반대 여기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자외선에 해당하겠죠. 자색의 바깥쪽인 자외선에 해당하고요. 자, 좀 더 자세히 가볼까요? 그러면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파장의 길이는 빨간색으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고 적외선이 빨간색보다 더 길죠. 즉 여기는 파장이 어떻다? 파장 길다.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다? 파장 짧다. 알겠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에너지적으로 파장이 긴 쪽은 에너지가 어때요? 에너지 작다. 파장과 에너지는 반대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파장이 짧아요. 그럼 에너지 어떨까요? 에너지. 잠깐만요. 에너지 어때요? 에너지는 크다. 이렇게 돼요. 즉 자외선 쪽이 더 위험한 거죠. 자외선 바깥쪽에는 X선이 있고요. 가마선이 있고요. 자, 빨간색 바깥쪽엔 적외선, 마이크로파, 그리고 전파요. 다 빛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이는 빛은 이 가시광선이다. 꼭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파장 A가 B보다 크다. 자, 파장이란 건 이런 거라 그랬죠. A가 B보다 길다. A가 어디 있어요? A가 바로 여기 있네요. A가 어때요? 파장이 더 짧죠? 짧다. 그럼 답은 뭐예요? 기억 맞고 니은 맞아요. 그럼 디귿은 틀렸죠? 답은 그렇죠. 4번이죠. 2번 그림은 수소 헬륨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헬륨의 선 스펙트럼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역대는 둘 다 가시광선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자,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자, 여기 볼게요. 자, 둘 다 선 스펙트럼 맞죠? 선 스펙트럼 맞는데 선 스펙트럼 중에서
뭐예요? 흡수예요, 방출이에요? 맞습니다. 방출 스펙트럼이죠. 왜냐하면 이 선이 검은색이 아니라 색깔을 띠니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이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고온의 어떤 기체라 그랬죠? 고온의 기체인 처음에 수소 기체고요. 두 번째는 헬륨 기체요. 어때요? 위치가 같아야 달라요. 위치가 다 다르죠? 이 말은 바로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수소와 헬륨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만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A와 B는 파장이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스펙트럼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파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은 뭐예요? 파장이 좀 짧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대 중에서도 파장이 어떻다? 파장이 길죠. 파장이 길죠. 자, 무슨 색이요? 그렇죠. 빨간색인 쪽이 파장이 길고요. 이쪽은 보라색인 쪽이 파장이 어때요? 그렇죠. 파장이 보라색. 파장이 어떻다? 파장이 짧죠. 파장 짧은. 자, 그러면 결국 이 스펙트럼 띠라는 건 색의 띠라고도 하지만 파장의 띠라고도 하고요. 그리고요, 에너지 띠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다르다는 건 에너지가 또 다르다는 의미니까요. 아까 전에 살펴봤죠? 이쪽이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어때요? 에너지 커요, 작아요? 네, 작음이고요. 이쪽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때요? 그죠, 크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보라색이 적색보다는 에너지가 큰 거예요. 물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은 보라색보다 더 크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죠. 적외선의 바깥쪽 부분이 빨간색이 바깥쪽 부분이 적외선은 에너지가 더 작고요. 빨간색보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A와 B는 파장이 같다. A와 B는 파장이 같지 않죠. 같으려면 어때요? 같은 곳에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곳에 위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파장은 다르다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원소가 다르면 스펙트럼 선의 개수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볼게요. 스펙트럼 선의 개수가 같나요? 네, 다르죠. 그리고 굵기도 다릅니다. 자, 맞는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스펙트럼 선의 개수도 다르고 모두 다르다. 굵기도 다르고 둘 다 다릅니다. 원소가 다르면요. 원소가 같으면요. 예, 개수도 같고 굵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디귿.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원소를 판별할 수 있다. 그렇죠.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다른 것처럼 다른 원소도 다 선 스펙트럼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얘도 맞고요. 얘는 틀립니다. 자, 답은 뭐예요? 4번입니다. 잘했어요. 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펙트럼을 원소의 지문이라고 부르는 이유. 그렇죠.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 원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소의 스펙트럼에서 원소마다 스펙트럼 선에 무엇이 다르다고 했죠? 맞습니다. 개수도 다르고요. 그리고요, 위치. 네, 위치가 다릅니다. 또는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요, 굵기가 다르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위치란 건 이제 파장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에너지 위치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자, 이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외부나 AB의 흡수 스펙트럼을 전시 상태의 스펙트럼과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정시 상태의 스펙트럼이 있고요. 은하 A의 스펙트럼과 은하 B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같은 원소입니다. 같은 원소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간격이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같은 원소예요. 같은 원소인 건 분명한데 같은 원소. 그런데 어때요? 이쪽으로 점점 이 정지에 있을 때랑 은하 A랑 은하 B, 이 은하라는 건 외부 은하를 말해요. 우리 은하 아니에요. 외부 은하. 자, 그런데 다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 붉은색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얘는 약간 이만큼씩 다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전체가 다 이동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렇게 이동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다 어떤 색 쪽으로 가고요? 적색으로 가죠. 그래서 이걸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적색 편이는 언제 일어난다 그랬죠? 맞습니다. 바로 멀어질 때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모든 건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은하 A보다 B가 더 빨리 멀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은하 A, B 모두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맞아요. 후퇴하고 있죠. 니은 후퇴 속도는 은하 A가 은하 B보다 작다. 그렇습니다. A가 더 적색 편이가 작기 때문에 후퇴 속도가 작은 거죠. 은하까지의 거리는 B가 A보다 멀다. 네, 허블이 발견을 했죠. 바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요. 후퇴 속도가 빠르다. 다른 말로 하면 적색 편이가 더 크게 일어난다. 즉, 은하 A와 B 중에서 어떤 게 더 멀리 있는 은하예요? 맞습니다. B가 더 멀리 있는 은하입니다.
왜냐하면 더 적색 편의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답은 뭐예요? 답은 5번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디귿 다 맞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그러면 허블 법칙을 나타낸 것이다. 허블 법칙 중요하다고 그랬죠? 허블 법칙을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뭐죠? 그렇습니다. V는 HR이죠. 여기서 V가 뭐라 그랬죠? 후퇴 속도. 은하,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 R은 뭐라 그랬죠? 네, R 많이 써요. 물리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R은 바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죠. 우리 지금 여기 지구로부터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 H는 뭐라 그랬죠? 네, 허블 상수입니다. 허블 상수. 한마디로 같다 표시로 만들기 위해서 H를 넣는다 그랬죠? 자,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뭘로 해석하면 그래프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리인데요. 이 거리가 바로 외부 은하까지 거리 R에 해당하죠. 그리고요. 후퇴 속도는요. 맞습니다. 바로 V에 해당하죠. 색깔이 좀 헷갈리나요? 이게 R이고요. 이게 V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H는요. 수학적으로 보면 뭘로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이 기울기에 해당한다. 뭐에 해당한다고요? 기울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가 바로 H에 해당해요. 수학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기울기가 H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A, B, C가 있어요. A, B, C는 은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 잠깐만 볼게요. A랑 B랑 C 중에 거리만 보세요. 거리가 누가 가까워요? A가 가장 가깝죠. B는 그 다음, C가 가장 머네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후퇴 속도가 자, A의 입장에서 후퇴 속도가 어때요? 후퇴 속도가 얘는 그러니까 멀어지는 게 한 이 정도고요. 얘는 이 정도 멀어져. 자, 이게 뭐 1초에 15,000km. 1초에 15,000km 멀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1초에 25,000km 멀어지네요. 말이 돼요? 25,000km. 1초에 1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1초에 25,000km. 그러니까 외분화가 이렇게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상 바뀌죠, 완전.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적색편의 A와 C 중에서 C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맞나요? 맞습니다. A, B, C 중에서는 C가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적색편이가 크게 나타나죠. 후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C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B에서 관측하면 A는 청색편이, C는 적색편이가 나타난다. 자,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바로 은하의 중심은 없다고요. 모든 은하, 즉 은하 얘한테서 받은 어떻다? 서로가 서로한테서 멀어진다고 느껴진다고요. 이 말은 뭐라고요? 마치 풍선이 점점 커지듯이 그러면 점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나와 너 사이는 계속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모두 적색 편이가 일어난단 말이고 우주의 중심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청색 편이, C는 적색 편이가 아니라 둘 다 적색 편이가 일어나요. 누구를 관찰하든요. 기준이 누구든. 자, 그리고 허블 법칙에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습니다. 바로 이게 허블 법칙이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멀리 나는 더 빨리 멀어지고 어쨌든 다 적색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거죠. 답은 뭘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그쵸? 얘는 아니고요. 얘랑 답이 맞습니다. 5번입니다.